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쿡입니다. 외식업을 하다 보면요, 이 외식업에 관련된 교육들도 많고 책도 많아요. 외식업과 관련된 교육에 발을 들인 게 언제였냐면 2014년도였습니다. 그 외식업 교육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갔었는데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외식업을 뭔가를 배운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음식만 잘하면 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면 된다고 저도 생각했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막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어떤 교육을 이제 좀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받아도 되냐 물어봐요. 아니, 그 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 교육이라면 배우는 게 좋죠. 내가 여력만 된다면 남한테 배우는 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외식업과 관련되지 않은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외식업자로서는 그래도 책을 조금 읽어요. 그래도 외식업자로서는 외식업 하시는 분들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땐 배우려고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약간 그런 과정들을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간판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받은 것들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런 또 대단한 CEO들과 어울리니까 또 제가 또 뭐라 된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제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좋게 평가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간판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배운다는데 무슨 간판이 돼요. 지가 좋은 것도 지가 좋아도 지가 배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교육을 안 받습니다. 교육받으러 다니진 않고 이제 뭐 책을 좀 읽는 편인데 책을 읽는다는 게 왜 좋냐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 각자의 생각들을 제가 걸러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은 사실은 약간 그 강사, 그 담당하시는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교육을 안 받는 것도 있고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써먹을 시간이 부족한 거야. 써먹을 시간. 저는 이제 써먹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식당을 하신 분 중에 교육을 하나 들으시더니 그 교육에서 뭔가 가져와서 자기 거에 적용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브랜딩을 배워가지고 브랜딩을 내 거에다 적용했다. 되게 잘하신 겁니다. 되게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적용하시는 연습용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브랜딩을 한번 배웠다고 그 브랜딩을 가지고 내 식당에 적용해서 손님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다 내밀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죠.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외식업자들이 교육 한번 받았다고 그거를 영업자에게 적용해서 고객한테 딱 내민다. 운이 정말 좋은 경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땐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그렇게 해봤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자꾸 내 브랜드에 그걸 적용해보고 만들어가지만 그걸 손님한테 실질적으로 들이밀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되게 어설프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고 어설픈데 마치 본인이 만들었는데 본인이 브랜드 전문가가 된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 교육들을 보고 배우는 거는 사실은 흡수하는 겁니다. 몸에 흡수. 내가 이걸 배워서 머리통에 집어넣고 그걸 끄집어내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꽃에 거름을 주면 꽃이 피잖아요. 거름이 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식업자들은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에다 교육이 거름이라고 친다면 거름을 넣어놓고 거름을 딱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고객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실은 배워서 내 브랜드에 대한 예를 들면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내 브랜드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방향을 자꾸 고민하는 과정에 들어가야지 이거를 딱 꽃처럼 보여주려면 그 줄기의 과정이 굉장히 커요. 많아요.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교육을 했다고 써먹지 말라가 아니라 함부로 고객한테 상품으로 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조리를 배웠잖아요. 앞바당도 조리 교육을 직접 받아서 제가 한 건데 조리 교육을 받았으면 그 조리 교육을 받은 그대로 레시피를 딱 내서 한번 해보세요. 맛 이상할걸요? 자기화해야 됩니다. 자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조리 교육도 그 레시피를 준다고 절대 100% 저는 한 번도 그 레시피대로 했는데 된 적이 없어. 내가 실력이 모자란 건지 저울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레시피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먹어보면은 현장에서 맛있었는데 매장에서 보면 좀 달라. 이게 다르더라 이거야.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나한테 적용해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써먹지 않고 교육만 받는 거는 그냥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레시피 교육 같은 건 나중에 받았으면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 메뉴를 내가 할 때 적용하는데 어떤 팁이 되는 거지 그게 뼈대가 돼서는 안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어디 가서 나 무슨 레시피 받았는데 이걸로 나 식당 할 거라고. 제일 완전 하수. 완전 하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치고 내가 성공한 사람들 정말 한 번도 못 봤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교육은 그냥 교육이에요. 내가 거름을 흡수해서 꽃을 피워야지. 거름을 피우면 안 돼요. 네?
그럼 손님들한테 똥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는 건 꼭 받으세요. 어떤 기회가 되고 내가 재력이 있다면 그 교육비가 비싸더라도 받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써먹지 못하는 교육을 받을 바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일 뿐 내가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흡수해서 걸러서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상한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 전에 그 중간계 캠퍼스라고, 이거는 뭐 지칭해서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수업이 있어요. 신병철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중간계 캠퍼스를 이제 시작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거기서 1년 반 정도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때는 쌌어요, 교육이.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그 중간계 캠퍼스에서는 이제 어떤 인지심리학과,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중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중간계 캠퍼스란 말이. 그래서 심리학과, 과학과 실무를 연결해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거를 듣고선 집에 오면 가게 오면 맨날 이제 연구하죠. 이걸 어디 써먹을까? 그런데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고, 그냥 아이디어로서 재미는 있는데, 이게 내 가게의 어떤 흐름을 바꿀 것이냐? 그렇지 못하고,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중간계 캠퍼스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수업은 제가 볼 때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단, 중간계 캠퍼스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초보자들은, 저는 이제 식당 초보자들은 조금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식당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하시거나 마케팅에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수업이 조금. 그래 추천드리고요. 뭐 다른 수업은 제가 또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급과 중급과 고급이 있는데, 교육이 고급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 식당을 초급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겠다는 교육이 있는데, 그 초급 하시는 분들한테 이 교육을 들으라고 그러면 아마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싫어하실 거예요. 내가 초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교육은 반드시 들으시고요. 저는 이제 교육보다는 추천드리는 건 책입니다. 책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답을 꺼내서 답을 내라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서 내 거화해서 다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게 저는 책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그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이 좋게 책만 까서 몇 장만 읽으면 거기 답이 나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책을 많이 못 읽겠어. 몇 장만 까면 답이 나오니까. 아무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읽으신다면 도서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짓도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요령 피우지 말란 말이야. 그 책을 추천하면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런 책들은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책을 찾아야지 누구한테 책을 추천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책을 추천해주면 그 책을 추천해준 사람이 책에 편협하게 사고방식이 돌아가. 그럼 안 된다니까?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마케팅 책을 많이 사서 읽으세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책이 있으니까. 저도 맨 처음엔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지금은 추천받지 않고 제가 딱 봤을 때 이 책은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책을 추천받아 읽기보다는 찾아서 읽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장사를 시작하시는 초보 창업자들, 외식업과 관련된 그 서적들이 있어요. 또 이거 제목을 말하면 또 책을 쓰신 분들이 이게 무슨 초보 거야? 근데 그걸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외식업자들이 쓴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책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을 뭐 어느 정도 내고 수익이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되는 중급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책을 읽지 마세요. 그냥 그만 읽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책은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읽는 책을 말씀드릴게요.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 이걸 책이냐면, 인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의 고서들을 좀 읽어요. 고소를 해봐야 뭐 20년, 30년 전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읽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뭐 노자 이런 거 쓴 도덕경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장자가 쓴 그런 책들 말고, 그런 책들을 재미있게 좀 해석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읽으세요. 그런 책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중급, 그다음 고급에 가는 그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인문학 책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내가 식당을 하는 왜에 대한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책들을 읽으세요. 추천해드렸네.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교육은 꼭 받으시고요. 그거를 교육받으면서 이 받은 걸음으로 피우시면 안 되고 꽃으로 피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